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전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2학기 중간 휘문고 수학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성환이라고 하고요. 작년까지 깁생에서 휘문반 하다가 올해부터 세움학원에서 휘문반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휘문고 2학기 중간고사 총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숨입니다. 그냥 시험지 자체가 한숨이 계속 나오는 시험지예요. 그냥 1번부터 일단 너무 어려웠고요. 풀면 풀수록 이거는 도대체 언제쯤 쉬워져? 뭐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한숨이 계속 나오는 시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예상 커트라인은 역대 최악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랑 쌍벽을 이루는 게 작년 1학기 기말고사였는데요. 그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은 1컷은 한 대여섯 개, 한 70에서 75점 사이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2컷은 한 8개, 좀 많으면 9개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쉽게 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모든 문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까 뒤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1번부터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았다. 보통 이게 휘문고등학교 문제라고 하면은 이 경우를 나누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대여섯 문제 그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2학기 중간에서는요 8개 약간 좀 더 러프하게 본다면 9개까지도 케이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계산도 거의 역대급으로 매우 복잡했습니다. 어떤 특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계산 세스 자체도 조금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발상이 불가능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휘문처럼 냈고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나 험난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제 문제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인데요. 1번은 제가 왜 싫었냐면 1번이 아닙니다. 이건 난이도가. 절대 1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요. 물론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1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근데 1번에 냈으니 아이들이 정말 처음부터 멘탈이 나갔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가 뭐 잠깐만 풀이를 한다면 이게 벤 다이그램을 그린 다음에 여기 전체가 50입니다. 여기가 A라고 놓고 B라고 놨을 때 얘를 X, Y, Z라고 놓으시면요. X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최대치수 문제는 이렇게 문자로 다 쓰신 다음에 이제 다 0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을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5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0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2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 다음 78이라고 했잖아요. 2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8입니다. 근데 위에 X, Y, Z가 있으니까 얘를 X만 따로 한쪽으로 넘기면 78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 녀석을 여기다가 넣어보시면요. 50은 78 마이너스 X가 돼가지고 X는 28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28입니다.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면요.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Y, Z도 항상 다 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이 Y, Z 있잖아요. Y 더하기 Z는 지금 문제에서 78 마이너스 2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도 0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X는 39 이하가 돼야 돼가지고요. X는 28과 39 사이에 있다. 답은 67이다. 5번이었습니다. 1번 치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3번인데요. 얘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3번에 있기에는 좀 실제로 이제 이 문제는 함정까지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물론 많이 나온 문제긴 하지만 이게 학습이 막 탄탄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 이렇게 있을 때 1사분면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2사분면하고 4사분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생각 못해서 상당히 많이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9번 같은 경우인데요. 이 9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제로 휘문스러운 문제입니다. 얘도 휘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요. 실제로 2023년도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제 변형 문제인데 거의 똑같았습니다. 문제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10번 같은 경우 10번은 얘는 지금 뭐 직선 3개를 주어지고 여기서 뭐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휘문 기출에서 뭐 완전히 비슷한 항은 없습니다. 비슷한 문제라고 하면 이 L1, L2, L3 직선 3개 이런 문제 자체는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로 이제 넓이를 찾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 문제 자체는 넓이를 구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계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뭐 잠깐만 한번 팁만 드린다면요. 이 문제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L1이고요. L2고요. 이 녀석 지금 L3 자체가 무슨 직선이냐면 A로 묶어보면 x-6 마이너스 18 y-8 이꼴 0이 돼가지고요 6,8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근데 6,8은 이 L1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이게 문제를 한번 보면요 이게 L1이고요 L1과 L2의 교점 여기가 5고요 L2와 L3 얘가 지금 L3입니다. L3의 교점을 여기가 A 얘가 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데 얘는 지금 B는 6,8이라고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좌표를 구할 때 L2랑 L3를 연립해서 하면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사실 이제 계산 센스가 좀 필요한 건데 얘를 지금 직접 연립하지 않고요. 얘는 지금 분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애초에 이 점 자체를 4K, 3K라고 놓는 게 일단은 기본 센스입니다. 기본 센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입을 하면 조금 이제 계산이 좀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산이 그냥 드립다 팠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문제 쉽습니다. 쉬운데 얘도 단답형 1번 정말 쉬워야 되는 문제여야 되는데 그런 거 치고도 좀 어려웠습니다. 11번 치고 어려웠고요. 쉬워가는 문제가 거의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5번은 이 문제는 그냥 제가 왜 넣어놨냐면 휘문은 사실 이제 이런 형태의 식 자체를 원래 잘 쓰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2014년 이때 이후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6번 이 16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휘문 기출 2019년에 나왔던 문제랑 굉장히 흡사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출 문제를 열심히 학습했으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18번인데요. 18번 기존에 있던 유형이랑 비슷한 거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얘도 계산 센스가 없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애를 먹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지금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넓이가 343대 44 숫자만 보고도 일단은 기분이 나쁜 숫자인데 이거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를 지금 실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시간 내에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L1이랑 이 참수 이 녀석의 교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점을 찾으면 얘는 뭐 제가 미리 적어놓은 건 4분의 19고요. 이 녀석은 지금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리고 얘도 교점을 찾으면 4분의 7 4분의 7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삼각형이 넓이다 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밑변의 B는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밑변의 길이 구할 때도 실제로 이 좌표랑 이 좌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쓰면 정말 최악이고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차피 제가 중요한 거는 길이의 B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 녀석 길이의 B, 이 녀석 길이의 B만 알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x좌표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얘도 x좌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 저희가 비율을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 기울기가 얼마죠? 4분의 3이고 얘도 4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 길이가 4K면 얘가 3K, 얘가 5K가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3대 5거든요. 그래서 이거 길이의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x좌표의 차이 비율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4분의 19가 마이너스 4니까 x좌표 차이는 4분의 19 더하기 4 대 4분의 7 더하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조금 예쁘게 하시면 35대 1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변 길이 비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35대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 물론 한 점을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 쓰면 절대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식 자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시면 루트 25분의 상수항의 차이 76 빼기 K 그리고 루트 얘가 지금 길이가 이겁니다. H1이라고 놓겠습니다. H2 같은 경우에는 루트 25분의 여기 상수항 K에서 7 뺀 거 K 빼기 7이 우리가 H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대 11이고 35 곱하기 H1 그리고 11 곱하기 H2가 지금 343대 33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K가 바로 나옵니다. 물론 이게 가는 과정 자체가 아주 편하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렇게 풀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워보고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면요. 19번입니다. 이 19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계산 센스 없으면 거의 풀기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제가 뭐 잠깐만 해설을 하면요. 여기까지 아마 구했을 거예요. t, ft랑 18,1까지 거리 제곱을 구하시면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리 제곱하면 t-1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ft-1이니까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7의 제곱이 505라는 거랑 지금 865라는 건데요. 이거 전개하면 못 풉니다.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t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냐면 저희가 지금 고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이제 1학기 기말 때 배웠는데 그냥 숫자 대입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거 숫자 대입해서 찾으면 t에다가 505니까 t 18이군요. 이거 t 18 18 그리고 505 지금 근처 찾아봐야겠는데 t 뭐 대입하면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0부터 대입해보고 뭐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이렇게 대입해보면서 t를 찾으셔야 됩니다. t가 여기서 찾으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같은 논리로 얘도 똑같이 대입하다 보면 찾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6하고 1입니다. 이거 이용해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19번이었고요. 그리고 20번. 이 문제는 20번 치고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다만 20번까지 간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번은 2019년도에 휘문고 기출이랑 똑같습니다. 문제가 푸는 방법도 똑같고요. 뭐 얘가 뭐 한 과정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귀찮은 과정이 사실 이제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휘문고 기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말을 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시험 때 물론 이번이 엄청 어려워서 다음 기말고사가 쉽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만 실제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안 풀 문제는 건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휘문스러운 문제를 정말 많이 푸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대치동 내신 기출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발상이 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특히 많아요. 근데 그 문제들은 사실 휘문고 내신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 풀어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휘문을 대비를 하려면 휘문스러운 문제, 그냥 어렵진 않은데 발상이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대단히 복잡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휘문고 정규반 이제 제가 세움학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월 13일부터 개강을 하고 11월 27일 월 목반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13일날 똑같이 개강하고 28일날 종강하는 월 금반이 있습니다. 얘는 T1반이라고 T2반이라고 하는데요. T1반은 심화를 좀 많이 다루는 반이어서 입학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부터 9시고요. 클리닉은 9시부터 10시까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리닉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5시부터 10시까지 웬만하면 둘 중 하루는 의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도 또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 특강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10월 8일 날부터 11일까지 지금 아이들 지금 시험 10월 2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추석까지 껴 있어가지고 분명히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아마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아침부터 수목금토 불러가지고 아침 9시 반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 대비해서 함수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당일날 클리닉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만 2시에서 4시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기 중간고사 휘문고 총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